외곽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. 네, 그래서 외곽 개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한 지역들의 눈부신 성장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겁니다.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뭐죠? 너무 어려운데요? 전혀 뭔가? 감을 네. 못 잡겠어. 도면 같은데? 주연 학생도 조금은 익숙할 텐데, 예, 동대구역 백치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. 역시. 오. 예, 훌륭한 뭘 학생이세요. 보고 저렇게 유출을 하는 거예요? 전혀 모르겠는데 저게. 대구의 2000년대 이후 발전소에서 동대구 역사의 개발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. 2000년대가 지나면서 기존의 동대구역으로는 너무 성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대구 주변에 발전이 더딘 부분도 있어서 흩어져 있었던 중요한 시설들을 철도 역사에 한꺼번에 모으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들이 일어나죠. 고속철도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 여객 화물 운송을 하던 동대구역을 KTX가 지나가는 역사로 바꾸려는 계획을 하게 되죠. 이제 아래쪽에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는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. 이 부분들이 KTX를 위한 추가적인 플랫폼과 사람들이 대기를 할 수 있는 여객 터미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. 그리고 그 아래쪽이 지금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환승센터의 초안이 담겨져 있죠.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동대구역이 어떤 것들에 고민을 하면서 이 시설들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다른 광역시를 돌아다녀 봐도 기차역이랑 버스역이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없거든요.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동대구역에 대한 계획은 되게 좀 독특하고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예전에 동대구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버스 터미널이 회사별로 굉장히 중구를 안당으로 있었어요. 회사별로 4군데, 5군데 있었거든요. 이게 환승센터로 만들어진 게 불과 이제 6년, 7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. 네. 대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동대구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지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수업 끝나고 꼭 들린 곳이 그 역 옆에 있는 대형 백화점. 어마어마한 건축물에 꼭 간다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상징적인 곳이 되는 것 같아요, 진짜. 네, 맞습니다. KTX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그 시설이 동대구역과 환승센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도시의 공간들,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모여 있을 때 단순히 같이 있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는데 동대구역은 그랬을 때 좋은 효과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도시 발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재밌고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게 많은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은 이제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. 개발 과정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나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좀 궁금해요. 네.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물류와 돈을 약간은 강제적으로 위치를 재조정하는 작업이에요. 근데 옮겨졌을 때 바뀌어진 터전에서 삶을 영위하거나 경제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은 보통 계층적으로 낮고 재력이 낮으신 분들이죠.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제로 옮겨져야 됐을 때 어떤 상황들이 생겨날까요?
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 재개발이 주로 이제 일어났던 그런 구역이기도 해서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다라고 인식을 했던 동네이기도 하고요. 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 사실 대구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던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인지는 몰라도 이제서야 이제 이 주변이 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발전했다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엇을 위해 발전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대답을 아직 잘 못하겠더라고요.